일본의 대북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RFA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금이 바닥난 취약 계층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은 시장에 식량이 나와 있어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시는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한 2020년 1월 이후로 아시아프레스도 개성시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개성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해 북한 사람도 잘 모릅니다. 저희 정보원인 북중 국경 지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거리가 먼 지역이죠. 개성시에 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사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시가 잘 산다는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과 인접한 지역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판문점과 함께 꼭 들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전기도 주고 일감도 있고 인프라도 좋아져서 혜택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은 다 똑같으니까 개성도 예외가 아니고 특별히 봐주던 혜택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것을 단순히 식량 문제로 보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낍니다. 식량 문제라고 하면 쌀이나 옥수수가 부족해서 굶는다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왜 식량을 먹지 못하게 됐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농촌보다 도시 주민들입니다. 원래 도시는 생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된 쌀과 옥수수를 받아 그걸 먹어야 하는데 그 식량의 유통과 접근 자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 사람들이 왜 어려워졌나 하면 현금 수입이 떨어지면서 쌀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굶기 시작한 거죠. 어려워진 것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중국과 무역이 중단되고 북한 내에서 장마당과 시장 활동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일감이 떨어지면서 현금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저축한 돈이 조금 있었죠. 갖고 있던 돈을 조금씩 쓰면서 쌀을 구매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축한 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현금 수입이 없으니까 가재도구를 팔아야 합니다. 그걸로 쌀이나 옥수수를 구매해 왔죠. 그것도 다 없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집을 팝니다. 아니면 돈을 꿔서 생활하죠. 언젠가는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게 집을 잃은 도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의 창고에 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동거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워지면 굶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대유행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2020년 초여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취약계층 중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부터 나타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세대나 돈이 없고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들이 쌀을 구매하지 못하면서 병까지 걸리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의약품 부족과 현금 수입의 급감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조금씩 굶어 죽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북한의 많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정책은 식량이 있어도 살 돈이 없게 만들었다. 이전엔 시장에서 돈을 버는 생태계가 존재했었다. 농민은 정부 수매를 제외한 식량을 시장에 내다 판다. 상인이나 무역업자는 식량이 쌀 때 샀거나 수입해 가격이 오를 때 팔아 이윤을 챙긴다. 여기에 돈을 대거나 직접 사업을 벌이는 돈주도 있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중앙계획 시절보다 모두 훨씬 열심히 일한다. 장마당 환율로 환산한 월급이 1달러도 되지 않는 관료들은 뇌물을 받고 심지어 배급 식량까지 빼돌린다. 그런데 2020년부터 북한 정권은 주민의 생계 원천인 시장과 무역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재로 인해 줄어들었던 주민 소득은 더욱 감소했다. 소득원이 다 막히니 돈이 없어 식량을 사지 못하는 가계가 급증한 것이다. 만약 사회주의로 돌아가려 했다면 계획을 통해 주민 소득과 지출을 일치시켜야 했었는데 이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의 식량 판매는 국지적 기아 상태를 일으켰다. 정부의 손은 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 이전엔 밀수가 시장 가격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지역 간에도 식량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시장이 조정했다. 한 지역에서의 식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상인들은 휴대전화로 실시간 가격 정보를 확인해 가격이 싼 곳에서 더 비싼 지역으로 신속히 운송한다. 그러나 양곡 판매소를 통한 배부는 식량을 적시해 지역 간 골고루 공급하기 어렵다.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관료주의와 부패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 활동이 통제되면서 지역 간 식량 가격이 큰 차이로 벌어졌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잘못된 정책에 의한 인재에 가깝다. 김정은의 행동도 이상해졌다. 그는 집권 직후에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신년사에서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했다. 2020년만 해도 열병식 연설에서 눈물을 보이며 인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랬던 그는 어디로 갔나? 경제는 후퇴하여 고난의 행군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아사자까지 발생한다. 자식을 먹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참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리고 버젓이 김주애를 등장시켰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또 점점 더 그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김정은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허물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에게 핵은 보험 같은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생존이다. 밥 먹기도 어려운데 보험이 팔리겠나? 핵보험을 광고하기 위해 딸까지 동원했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정말 세습을 의도한 행동이라면 오히려 역장룡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하나도 이룬 것 없이 기아마저 초래한 그가 잘 먹고 잘 입은 듯한 딸을 데리고 나온 모습을 북한 주민은 어떻게 볼까? 오히려 주민 가슴에 불을 지르는 행동이 아닐까? 이 무모함은 10년 이상 통치한 자신감의 발로인가? 아니면 권력 유지의 유불리를 따지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절박함이 이런 이상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